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스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커뮤니티 질문을 남겨둔 커뮤니티 수원피플들, 커플들을 위한 Q&A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7일 순대 질문입니다. 야, 이응미음 이응이 인서울 경영과 생각하는 고3입니다. 수시 종합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원서 6개를 다 종합에 쓰는 건 너무 불확실하고 안 좋다며 교과 무조건 2개 이상 써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최저를 못 맞춰서요. 최저 생각하면 경기까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안 쓰면 경기저까지 내려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종합 6개가 힘들까요? 교과도 꼭 써야 할까요? 종합 교과 몇 개씩 쓰는 게 좋을까요?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라이브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질문이고 앞으로 이제 고3 친구들 원서 접수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많이 할 질문일 겁니다. 근데 이 종합 전형과 교과를 6개 중에 이제 몇 개로 쓰느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응미응 이응이 일단은 종합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대학까지는 쓰고 지원해서 붙으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의 대학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응미음 이응 친구는 최저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정시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쨌든 최대한 합격을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합격을 볼 수 있는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최소 1개나 2개를 저도 섞어서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이제 이응미음 이응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전 최저가 없으니까 제 내신으로 지원을 할 대학을 선택해 보면 아마 이 대학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대학에 붙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 다른 데 다 떨어지고 그 대학만 합격했을 때 정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닐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과 전형을 맨 아래에 붙을 수 있는 전형을 그냥 받쳐놓고 5개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써서 지원해 봤지만 다 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의 그 대학에 붙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막상 다녀서 정말 만족감을 얻고 잘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반수라든가 재수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택을 제가 뭐라고 추천드리긴 어려운데 이응미응 미응이 저는 저에게는 반수라는 것이라든가 재수의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올해 정시도 없고 수시 안에서 저는 꼭 합격을 할 거고 그 안에서 붙은 대학에 지원해서 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교과를 하나 정도까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넣어서 붙을 수 있는 대학 가길 추천한다. 그러나 그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는 이응미음 이응 친구가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등록해서 갈 수 있는 대학까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수시 종합 6개를 쓰는 것이 과연 정말 위험한가? 교과 전형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안정적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종합 전형보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정말 핫불은 교과 전형도 불안하기 매한가지예요. 내가 아주 낮춰서 쓰지 않는 이상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조차도 내가 내신 수준뿐만 아니라 나의 비교과 수준까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대학이라면 사실 6개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만 지원해서도 합격해서 지금 만족해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 6개 쓸 때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쓸 때는 꼭 상향 지원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비교과 나 정도면 그냥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향 지원하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전형 6개를 썼을 때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6개 다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6개 종합전형 지원을 할 때조차도 다 내가 위로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종합전형을 현실적으로 낮춰서 쓰다 보니까 어차피 한두 카드 경기권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랑 비교 분석하셔서 보다 더 그 합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지원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학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차 또 이제 시즌이 되면은 안내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응, 미응, 이응아, 지금 상황에서는 따로 이 교과를 위해서 최저를 준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과 전형 쓸지 종합 전형 쓸지 너무 힘을 쏟지 마세요. 지금 이응, 미응, 이응이 교과 전형 쓰든 종합 전형 쓰든 교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3학년 1학기 내신이 완성돼서 나온 다음에 각 대학별로 계산해보고 그때 내가 진짜 교과 전형 쓸지 말지, 쓰게 된다면 어느 대학을 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교과 전형을 쓰든 안 쓰든 내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종합전형 6개 쓴다 하더라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선택하는 이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연이가 커뮤니티 질의응답 사진은 왜 떡꼬치,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죠? 내일은 만두입니다. 희망 고문인가요? 이것보다도 사실 여러분들 이 커뮤니티 질문 해소하는 시간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정리하고 혹은 또 목표대학 멘토링 찍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2시에서 한 3, 4시 그 사이가 돼요. 그때 아마 이 사진을 구성하시는 우리 PD님께서 많이 출출하신 마음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머리에 이제 가득 찬 생각들을 사진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좋아요가 10개나 달렸대요, 여기에. 자, 두 번째, 다이나믹 피아노 친구가 교대 희망하고 있는 고2 남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2.3, 1.9인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2.3이고 1학년 2학기가 1.9인데 2학년 때 내신을 잘 받으면 커버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2학년 때 내신을 잘 받는다는 수준이 1점대 극초반 까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2학기가 1.9로 들어왔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성장의 과정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1.5 내외로 만드시고 3학년 때 1.0을 목표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성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2학년 때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이 노력했다면 2학년 초부터 1점 극초로 올려서 준비해준다면 학업 역량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교대 중에서도 어느 교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최상의 내신 받을 수 있다면 학업적 역량 내신에서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종합전형을 노리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 추이를 강조하실 수 있겠죠. 종합전형에서는 교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워낙 이 활동 저 활동 가릴 것 없이 정말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수한 결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이나믹 피아노도 그런 비교과 활동 부분적인 내용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3개 질문 해결하는데요. 라연이가 요 사진 대입 질문이 아니라서 알지만 하다 친구 것까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빡센 학교를 다녀서 1학년 때 수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좀 힘든 학교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안 하고 내신은 보통이고 그래서 세특이 안 써져 있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다행히 독서는 10권 정도는 했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중이고 세특도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진로는 바꿔서 쓸 예정이에요. 명확한 꿈이 생겨 활동을 많이 했다고 자소서에 쓰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물론 꿈이 없어서 동기가 부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명확한 꿈이 생겨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정말 내적 동기가 생겨서 얼마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자소서에 쓰셔도 돼요. 근데 자소서에 안 쓴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알지만하다야. 제가 알지만하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되게 안 하고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대학에서 얘 뭐야? 얘 갑자기 왜 공부를 해? 애가 왜 일관성이 없어? 얘 무슨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얘는 1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왜 2학년 때 갑자기 이렇게 높은 성적을 얻었지?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그리고서는 그 노력의 과정이 뭔지를 들여보다 보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공부 안 하던 친구, 지금 알지만 하다 친구의 주장대로라면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그냥 2학년, 3학년 꾸준히 안 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다. 우리는 종합전형에서는 발전의 가능성도 보고 나타난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봐 주기 때문에 우리 알지만 하다 친구가 자소서에서 굳이 명확한 꿈이 생겨서 활동했다라고 적으셔도 물론 무방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안 하다가 2학년 때 뭔가 계기가 있어서 바뀌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보겠죠. 그리고 그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알지만 하다의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갈 부분입니다. 잘하셨어요. 2학년 때부터 채워서 해내시면 또 3학년 때까지 충실하게 채우시면 충분합니다. 1학년 때 부족했던 부분은 항상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우리는 대입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2학년 때, 3학년 때 더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알지만 하다 친구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커플들을 위한 질문 해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